구독자 지금 몇 명이야? 조회수 얼마야? 딱 보더니 이거 유튜브는 시작해서 금방 뜨지 않으면 영원히 안 떠. 너 그냥 접는 게 좋겠다. 이것만 하고 끝내자. 이것만 하고 문 닫자.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나는 너무 능력이 없는 건데 계속 하고 있나? 언제까지 해야지? 나한테도 정말 저런 행운이 올까? 1000명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제가 지금 7,200만 원에서 뭐 1억 이상을 쌓아놓은 부자인데, 거기에서 물론 이거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제 컨텐츠가 그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그런 배당 수익이 주기적으로 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또 나쁘지 않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초이스토리 크리에이터 제키입니다. 저희 초이스토리가 마침내 구독자 1만 명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찍어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1만 구독자 돌파 기념 영상을 꼭 찍으시던데, 어떤 분들은 노래도 하고 어떤 분들은 춤도 추고 그러던데, 저는 둘 다 영향이 안 되고 어리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고 섹시하지도 않고 끼도 없고, 이래서 일단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제가 그나마 겪은 유튜브 체험담을 공유해 드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도 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댓글로 가르쳐 주시고 응원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의 미국 이름과 별명이 제키여서 여기에서 제키라고 부르는데, 실제 제 이름은 최재경이고요. 제가 한때 아주 옛날에 어렸을 때 015B 작사가 최리라로 활동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너무 부끄럽고, 그러니까 20살이라 너무 부끄러워서 최리라라는 이름을 썼는데, 왜 그런 이름을 썼냐 하면은 그 당시 채시라, 하히라, 시네라가 아주 날리던 때였어요. 저보다 약간 연배가 높은 분들이긴 했지만, 그래서 뭔가 라자로 끝나는 라자매의 대열에 동참하고자 그냥 혼자서 최리라라는 이름을 즉석에서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에는 소설가로 등단을 해서 계속 소설가로 활동을 하고 책도 몇 권 내고 했는데 별로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30대 중반에 이제 유학을 떠나는 남편을 따라서 미국을 가서 그곳에서 한 7년 정도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11년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밥만 해줄 예정이었는데, 어쩌다 저까지 공부를 하게 되어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석사로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석사 졸업 작품으로 만든 게 Where Are You Going, Thomas라는 한국 전쟁 고아이면서 호녀라 출신의 미국의 발명가로 성공한 토마스 클레멘트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지금 현재 제 채널에서 보실 수 있어요. 아주 큰 변화의 계기였다면, 제가 미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전공함으로써 어떤 스토리를 전하는 방식을 글이라는 매체에서 영상으로 전환하게 되었던 거죠. 그때는 그게 제 삶을 계속 변화시킬 거라 생각을 하지 못했고, 이런 촬영 장비나 조명이라든지 이후의 편집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중이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그냥 혼자서 편안하게 이제 글만 써야겠다. 물론 글만 써서 책을 내는 과정은 또 그 나름대로 굉장히 지난하고 힘들다는 거 알지만, 원래 글만 쓰던 사람에게, 그리고 컴맹인 저에게 이런 기계를 다룬다는 게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가면 난 이런 기계는 모두 다 싹 팔아버리고 그냥 오로지 글만 쓰리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국에 와서 역전이 된 거죠. 2018년 여름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면서 기웃기웃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11년이나 미국 시골에서 공부를 하다 왔기 때문에 제가 공부만 한 건 아니지만 이제 한국 사회를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고, 더더군다나 제 나이에 어떤 남의 회사에 취업을 하기 어렵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뭔가 저만의 것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났더니 그 모든 사람들의 대화의 공통 소재가 유튜브인 거예요. 모두 유튜브를 하고 싶대요. 유튜브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아직 시작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뭐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거의 80이 다 돼 가시는 저희 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너 지금 텔레비전을 켜고 무슨 채널에서 대도서관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봐라. 이렇게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이제 대도서관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봤거든요. 굉장히 진실해 보이시고 그분이 하는 말씀에 이렇게 뭐 틀린 게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대도서관의 책을 읽어서 책을 이제 사서 읽어보고 그리고 마침 이제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러니까 그때 서초동에 있었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무료 강의 중에 유튜브 수익화에 관한 2회분의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신청을 했죠. 그리고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막 들으러 갔어요. 갔는데 이제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너무 예쁘고 깜찍한 강사님이 유튜브 수익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뭐 아주 약간의 뭐 이렇게 자기 테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채널을 만든다면 저의 어떤 강점과 어떤 경쟁력을 활용해서 어떤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지까지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강사 선생님이 그 당시에는 조언니라고 이제 그런 채널을 갖고 계셨고 지금은 뭐 엔잡너 조언니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그 강사 역량이 뛰어나셔서 지금도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강사로 활동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거기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유튜브를 너무 하고 싶다라거나 유튜브를 너무 잘 안다거나 유튜브로 너무 돈을 벌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 뭔지 모르겠지만 알아가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입장에서는 일단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거는 2009년도였어요. 2009년도면은 뭐 이런 유명한 대도서관이라든지 뭐 한국 요리를 뭐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망치라든지 그런 분들이 시작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시점이었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채널을 만들었을 때 유튜브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네가 영상을 올리면 우리가 수익을 나눠줄 테니까 우리랑 이런 파트너가 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이메일이 계속 왔었어요. 왔는데 저는 다 콧방귀를 뀌면서 무시했어요.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갑년, 돌잔치, 결혼식, 뭐 뭔가 의미가 있을 만한 뭐 출산의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공짜로 다 이제 촬영해주고 유튜브 제 채널에 그냥 올려서 언리스티드로 해서 그냥 링크 주고 막 이러면서 뭐 그냥 다 공짜로 자원봉사로 10년을 그렇게 하면서 지냈던 거예요. 그 세월이 뭐 수익이라는 관점에 생각하면 후회가 되지만 또 다른 관점을 생각하면은 그동안 제가 편집을 되게 편안하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나의 뭐 작은 재주를 가지고 마음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 아주 그건 큰 수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 와서 저도 일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걸로 나 돈도 벌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시작할 때 제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걸 정하는 게 참 큰 문제였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가장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해도 지치지 않고 오래 하면서 또 공부를 계속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뭔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세 가지 답이 나왔어요. 말콤 글래드웰이 언급했던 1만 시간의 법칙에 의하면 제가 그 1만 시간이라 그러면은 한 10년 동안 하루에 한 3시간 정도씩 바쳐서 한 일이 뭔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제가 스토리 연구였어요. 뭐 연구라기보다는 스토리를 즐겼죠. 많이 보고 많이 쓰고 그리고 많이 분석했고 그랬던 것이 스토리텔링이었고 일단 그건 나의 능력으로 가지고 있고 뭐 기획을 할 때 써먹기로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맨날 밥을 열심히 해 먹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뭐 한국 식당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제가 한국 음식을 그때부터 이제 뭐 네이버 찾고 이렇게 해서 직접 만들어 먹기 시작했던 거죠. 하루 3끼를 내 손으로 해 먹으면서 이제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제가 식탐이 강하니까 뭐 미국 음식, 중국 음식, 뭐 이태리 음식 뭐 등등 제 입맛에 맞는 것을 직접 찾아서 만들어 먹고 뭔가 없으면은 창조해내고
그 재료가 없으면 대체물을 찾고, 그리고 어떤 그런 기구가 없으면은 비슷한 기구로 대체하고 뭐 이러면서 실험도 하고 그랬던 세월이 이제 10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미국에서 살아남으려니 영어를 하게 되잖아요. 원래는 한국에서 뭐 성문 종합 영어 뭐 이런 걸로 영어 공부를 하긴 했지만 미국에 가서 말을 해야 되니까 이제 용기 있게 이제 처음에 한마디도 못했지만 점점 미국 할머니들 사귀고 이렇게 해서 영어를 말하고 영어를 듣고 뭐 이런 과정을 10년을 거쳤으니까 이제 영어라는 게 저의 작은 경쟁력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합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한국 요리를 영어로 외국인과 이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해 주는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어로 한국 요리를 하는 컨텐츠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제가 영어를 한다고 해도 그냥 뭐 생활 영어고 서바이벌 영어지 이렇게 정식으로 막 이렇게 그 정돈된 문장으로 카메라를 보고 말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웠고 대본도 써야 되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영어로 번역도 해야 되고 그 무엇보다 제가 끼가 없습니다. 숫기가 없는데 카메라 앞에서 제가 말을 하고 제 얼굴이 나오는 걸 하려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제는 뭐 뒤로 도망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부끄럽고 쪽팔리지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좀 더 용기를 내자. 왜냐하면 더 늙어지면 더 용기가 없어질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이런 요리를 하겠다고 하자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영어로 요리를 한다고 해도 사실 인터넷 찾아보면은 그렇게 잘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이제는 외국인들조차 한국 요리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뭐 외국인 셰프가 뭐 아시아 요리 이렇게 해서 한국, 중국, 일본 요리들을 하는 그런 게 훨씬 더 인기가 있고, 게다가 요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게 자체가 레드 오션이기 때문에 네가 해서 뭐 잘 될 리가 없다. 그래서 하지 마라.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거를 아이템을 찾는 과정은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제가 잘하고 재미있어 하면서 한 3년은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은 거지, 블루오션이 뭔지 알아내서 그 소재에 접근해서 제가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제가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레드오션이고 뭐고 일단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요리 채널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시면 뭐 너무나 많아요. 일단 처음에는 주변에서, 저는 굉장히 귀가 얇고 유리 멘탈이거든요. 주변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굉장히 뭐 상처가 됐어요. 처음에는 나 이제 하고 있어, 이제 시작했어 라고 했더니 당장 구독자 지금 몇 명이야, 조회수 얼마야 딱 보더니 너 이거 원래 유튜브는 시작해서 금방 뜨지 않으면 영원히 안 떠. 너 그냥 접는 게 좋겠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집에 와서 막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이번 주에 그냥 집어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많고요. 사실 컨텐츠 하나 만들 때도 사실 제가 40대 후반이다 보니까 체력이 좀 딸리고, 원래 체력이 허약 체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할 때마다 아직 그 요령이 붙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무 힘드니까 이것만 하고 끝내자, 이것만 하고 문 닫자,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한 10개, 12개 하고 그만두는 유튜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절대적으로 유튜브가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양질의 컨텐츠를 공짜로 득템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값도 요구하지 않아. 그건 모든 것이 다 유튜브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유튜브에서 내가 돈을 벌자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나는 유튜브를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내 요리법을 그냥 기록해 두자, 이걸로 내 친구들이랑 나눠보자, 이런 마음 정도. 그리고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내가 하나라도 했다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유튜브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를 이기고 말고 할 거 없이 저는 너무나 이제 정신력이 약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꾸준히 한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랑 비슷하게 구독자 200명, 300명 이렇던 사람들이 서로 그래 우리 댓글도 달아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하자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아침에 막
떡상이 돼가지고, 떡상이란 건 이게 갑자기 상위 추천이 돼가지고 아주 단시간에 뭐 구독자도 늘어나고 조회수도 늘어나고 뭐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어떤 행운도 따르지만 그 사람들 실력도 따르겠죠. 그래서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뭐 1만 명 달성하고 뭐 1만 명 달성하더니 뭐 한 달 후 되니까 10만 명으로 넘어간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아직도 뭐 235명, 뭐 239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굉장히 좀 나는 너무 능력이 없는 건데 계속 하고 있나? 언제까지 해야지? 나한테도 정말 저런 행운이 올까? 1000명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목표를 이제 수정했어요. 일단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자. 이게 아니라 일단 컨텐츠를 100개를 올리자. 100개를 올리고 나서는 그때 가서 그만둘 건지 계속 할 건지 그때 가서 판단하자. 그래서 100개 만들 때까지는 불평하지 말고 그냥 쭉 가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절대 이거는 불패 전략이잖아요. 이건 뭐 내가 그냥 꾸준히 하고 말고에 달려 있고, 뭐 그걸 뭐 1년 동안 할 수도 있지만 10년 동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렇게 하니까 정말 저한테도 운이 따르더라고요. 한 번쯤은. 그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알고리즘, 그러니까 신께서 제 컨텐츠 하나를 탁 집어서 위에다가 탁 상위 추천을 해주고 노출을 시켜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컨텐츠 중에서 전복죽 컨텐츠가 있었는데, 사실 올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는 그냥 조회수가 낮았어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조회수가 뭐 200도 안 되고 막 이런 컨텐츠였는데, 제가 나름 그걸 만들 때 공은 많이 들였어요. 왜냐하면 전복을 처음 다뤄봤기 때문에 전복을 막 따려고 막 칼로 막 이렇게 애를 쓰다가 막 손도 베고 막 피도 나고 피가 들어간 전복죽을 먹어도 보고, 그걸 또 그날 잘 안 돼서 그 다음날 또 사서 또 만들어 보고, 그것도 이제 촬영하기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다음에 또 사서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제 썸네일이라 그러죠. 그 대표 화면, 그 대표 사진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여러 번 이제 찍고, 그걸 또 포토샵에 넣어서 막 색깔 조정을 막 여러 번 해보고,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물론 전복죽에만 제가 그런 노력을 기울였냐? 이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나름 그 노력하는 과정이 재미가 있었어요. 마치 어린애들이 미술 시간에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듯이 그런 어떤 무아지경의 어떤 순수함에 빠져서 이걸 만들었던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해 가을에 뭐 11월이었나? 지금 전복죽이 확 뜨면서 갑자기 구독자 수가 뭐 하루에 막 갑자기 몇십 명씩 막 늘어나더니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너 수익화 해줄게, 광고를 달아줄게 라는 이메일도 받고, 이제 그 순간에 너무 이제 희열에 사로잡혔죠. 저는 구독자 1000명만 달성하면 뭐 돈도 되게 많이 벌고 그다음부터 더 많이 성장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그런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도 저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생각보다 얼마 안 돼 수익이. 그래서 나 그만할래. 이런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할 거면 다른 일 하는 게 낫지 하고 떠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 채널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라이브를 많이 하는지, 라이브를 하면서 뭐 슈퍼챗을 통해서 또 현금을 받는지, 그리고 또 브랜디드 컨텐츠 이런 걸 하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협찬을 받아서 하는지, 그리고 이제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시사성이 강하고 폭발력이 강한 건지, 아니면 반복 시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은 구독자 1만 명이라도 수익은 다 천차만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것이 어떤 기준이 절대 될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려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이제 1000명 정도 달성하니까 한 달 후쯤에 한 $30 정도 되는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생각한 것보단 적었지만 너무 기뻤어요. 일단 제가 제 손으로 뭔가를 해서 달러를 벌었다, 이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과 지금 그 과거와 그 당시를 생각하면 구독자 막 200명도 안 돼가지고 막 친구들 막 만나서
야, 좀 구독 좀 해줘. 뭐 이렇게 하고, 뭐 모르는 사람들 만났는데 막 이렇게 꺼내서 막 보여주면서 자,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같이 구독합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좀 되게 뻔뻔스러워졌거든요. 뻔뻔스러워지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유튜브 때문에 이제 약간 제 자세를 낮추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만났을 때 뭐 이런 홍보도 하는 이런 두꺼워지는 경험을 조금씩 하면서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없었으면 저는 집 안에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집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뭐 요리라든지 이런 거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1,000명에서 이제 탄력받아서 얼마 후에 3,000명이 됐어요. 3,000명이 되니까 이제 한 $100 정도의 수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이제 내가 1년을 쏟아부었는데 100개의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월 수입이 뭐 $100야. 조금 실망스럽죠? 그렇지만 그때도 제가 뭐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업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그러니까 딱 2년을 했거든요. 사실 1년 지나고 2년을 맞을 때 제 이제 목표는 역시 꾸준히 하자였어요. 저는 제 평생 굉장히 꾸준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걸 꾸준히 정말 이 연말이 갈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 이제 딴 걸 하더라도 그래도 이걸 꼭 하자라는 결심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지킬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의지가 강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라 1년을 했기 때문에 탄력을 받아서 조금 요령이 생긴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그래서인지 재미있더라고요. 재미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하고 나면 다음에 뭐 하고 싶다 이런 게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2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2년을 하고 나니까 그쯤에 뭐 몇 가지 또 떡상의 행운이 있어서 1만 명 구독자를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라. 네가 아주 꽝은 아니니까 지금도 좀 더 계속해도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로 그냥 읽고 또 1년은 꾸준히 한번 가보자. 이번에는 그렇지만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보자. 그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만 명 구독자를 거의 달성할 무렵에 제 수익이 지난 12월 걸 1월 달에 받았던 게 한 300불이 넘더라고요. 그때 도표에 나오죠. 300불이 넘어서 뭐 한국 돈으로는 한 35만 원 가량 이렇게 받았죠.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전에 막 구독자 200~300명일 때 생각하기에는 1만 명 구독자가 달성되면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아니 2년을 그렇게 쏟아부어서 겨우 지금 버는 돈이 30만 원이야? $300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러운 성취일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걸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제 수익을 지금 듣고 나서 너무 실망이 되셨다. 그런 분들께 이제 물론 저도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그만두자. 2년이나 했는데 겨우 월 30만 원이 뭐니? 이제 그만두자. 딴 일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계속 하기로 한 이유는 이게 하다 보니까 영상 컨텐츠는 제가 컨텐츠를 지금까지 아마 뭐 150개 넘게 만들었을 텐데 뭐 보통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주식 투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돈을 벌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는 지금 저희 컨텐츠가 돈을 벌게 해야 된다. 이거 오래전에 이제 나온 이야기고 지금도 맞는 이야기인데 내 컨텐츠가 비록 인기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도 조금씩 전체적으로 조회수와 조회 시간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컨텐츠들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고 있고 그 합이 지금 $300야.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지금 주식이나 채권 투자를 했는데 한 해 그 배당 수익률이 5%다. 지금 5%라고 하면 사실 오피스텔 투자보다 높아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5%인데 5% 금액으로 지금 내가 30만 원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얼마를 지금 투자를 해놔야 월 30만 원 받을 수 있나 이렇게 계산해 보면 적어도 7,200만 원을
넣어놔야지 거기에서 돈이 매달 30만 원씩 온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배당 수익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수익률이 좋으면서 이게 꾸준히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상승할 수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내 컨텐츠가 계속 늘어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제가 지금 7,200만 원에서 뭐 1억 이상을 쌓아놓은 부자인데, 거기에서 물론 이거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제 컨텐츠가 그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그런 배당 수익이 주기적으로 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또 나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유튜브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뭐 수익과는 멀어지는 시점이 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도 저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 내가 만든 나의 열매고 나의 결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 수익이 낮지만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되어주고, 그리고 이걸로 제가 뭐 약간의 장비를 새로 사고 뭐 약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감사하게 여기고, 이런 몇 번의 운 좋은 계기가 없었더라면 아직도 저는 구독자 1,000명 달성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아주 큰 행운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나는 행운하구나. 결국은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신승리적인 사고법이죠. 전 매일매일이 정신승리입니다. 이 아줌마 유튜버, 늙어가는 중년 유튜버가 유튜브를 계속 하려면, 뭐, 제가 유시민 씨 같이 굉장히 뭐, 원래 유명했던 뭐 분도 아니고, 아무 뭐 유명한 것도 없고, 별로 가진 게 크지 않은데도 소소한 보람을 느끼면서 나의 어떤 그 역량을 키워가고, 내 땅을, 인터넷에 있는 내 땅을 조금씩 키워갈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유튜브 활동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특히 중년에 이 유튜브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수익만 노렸다면 차라리 학원에 가서 뭐, 영상 편집, 실기를 가르치는 강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해서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제가 제 채널의 크리에이터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그 미국 방송 시스템에서 이 드라마를 만드는 이런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데, 실제로는 작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작가인데 이 모든 걸 기획을 하고 뭐 이런 매니지를 하면서 어떤 관련된 뭐 프로듀서나 뭐 제작자나 다 끌어와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고 그만큼 많은 수익을 내고, 또 자기가 뭐 그 안에서 연기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유로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보면서 나는 우리 한국 시스템에서는 저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작가는 프로듀서 밑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또 제 나이가 이제 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 생에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유튜브를 하면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이 붙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는 역할이 뭐 1인 미디어, 뭐 그리고 1인 제작인데 크리에이터 맞아요. 그리고 해보니까 프로듀싱 하는 일이 굉장히 책임도 많지만 그만큼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아실현, 다음 생에서나 해볼 수 있으려고 생각했던 크리에이터의 역할을 지금 할 수 있게 된 것, 그게 가장 큽니다.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이게 제가 크리에이터니까 이 제 명함으로, 그리고 제 명함에 크리에이터라고, 초이스 스토리 크리에이터 제키라고 쓸 수가 있게 된 거고,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자 어떤 영상 명함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과 앞으로 뭐 협업을 하거나 할 때도 내가 이런 일을 해왔고, 이런 시간을 쌓아온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고, 또 실제로 그 작품 하나하나 보면은 퀄리티 측면에서 내가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함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쌓일수록 내가 떳떳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된다는 측면에서 유튜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유튜브를 함으로써 이건 새로운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을 이제 탐구하고 그 속에서 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나날이 조금씩 배워가는 그런 기쁨과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때에 퍼블리싱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기다림 없이 바로 퍼블리싱해서 바로 구독자를 만날 수 있다는, 그리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의 그 정신승리적인 목표가 있었는데 뭐냐면 공익에 기여한다는 거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생각해보면은 내 친구를 좀 도와주고 싶고 오늘 내가 인간으로서 뭔가 착한 일을 한 가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게 바로 이제 공익에 기여한다라는 의미인 건데, 사과나무 하나 심는 그런 심정으로 내 요리 컨텐츠 하나를 심고 누군가랑 공유하고 하나 남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영어 공부를 했던 과정, 이런 것도 뭐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고, 그걸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줬을 때 그걸 보고 누가 나도 이렇게 쉽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결심한다면 그 한 사람한테 도움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공익기여라는 관점에서는 제가 100점 100승 할 수 있는, 유튜브와의 게임에서 제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에게 큰 보람과 만족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가 없어요. 제가 그만두지 않는 한 은퇴가 없어. 그리고 뭐 지금 요즘은 방송 장비가 너무 발달해서 뭐 비용도 별로 들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획이 뭐냐 물으신다면 생각해 본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시작할 때도 마음 먹었던 거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남들을 위해서 판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 그걸 조금 약간의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유튜브 채널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게 음식이나 요리에 대한 어떤 대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를 맛있게 먹으면서 그 사람이 가진 이야기를 잘 듣고 전달해주는 그런 일일 수도 있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구독자가 정말 10만 명까지 갈 수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아직까지는 배워가면서 하고 있는데, 뭐 아직 하고 싶은 요리도 많고, 아직 하고 싶은 뭐 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얼마간은 뭐 일복은 터졌지만 좀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용기가 없어지기 전에 지금 용기가 있을 때 더 꾸준히 열심히 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또 많은 응원과 또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